반지름이 R인 반원의 플러스 Q 전하가 Q를 향해 분포하고 있습니다. 반원의 중심 P에서 전기장 구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하 Q를 갖는 녀석이 공간상의 한 점에 있을 경우 전하 주위에 전기장이 만들어지게 되죠. 전하로부터 R만큼 떨어진 점에서 전기장 크기는 쿠롱 상수의 전하의 크기를 곱한 다음에 R 제곱으로 나눠버리면 되죠. 전하의 부호가 플러스일 경우 전기장 방향은 전하로부터 멀어지는 방향, 전하의 부호가 마이너스일 경우 전기장 방향은 전하로 향하는 방향이죠. 반지름이 R인 반원의 플러스 Q 전하가 Q늘하게 분포한다고 했습니다. 먼저 단위 길이당 전하량 람다부터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람다는 어떻게 정하면 되냐면 총 전하량을 전체 길이로 나눠버리면 됩니다. 반지름이 R인 반원의 길이 파이이죠. 그래서 람다가 이렇게 됩니다. 단위 길이당 전하량 람다가 정해졌다면 특정한 길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전하량을 구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람다에다가 길이를 곱해버리면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건 전하가 연속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는 반원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반원을 길이가 뒤에 쓰인 아주 작은 부분들로 이렇게 나눠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특정한 한 부분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선택을 했다면 이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전하량은 전체 전하 중에 일부의 전하가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전하량을 DQ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원에 있는 전하의 부호가 플러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선택한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전하의 부호도 플러스일 겁니다. 그러면 선택한 부분만 생각할 경우 선택한 부분만에 의한 P점에서 전기장 방향은 전하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일 겁니다. 선택한 부분만에 의한 P점에서의 전기장은 전체에 의한 전기장은 일부의 전기장이겠죠. 그래서 그 전기장 크기를 DE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반원을 길이가 D에서 있는 아주 작은 부분들로 나눈 다음에 각 부분들에 의한 P점에서의 전기장을 구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다 더할 겁니다. 적분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 반드시 어떤 부분을 고려하게 되냐면 X축을 기준해서 C다만큼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반드시 고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길이가 Ds로 같습니다. 전하가 연속적으로 균일하게 분포한다고 했습니다. 길이가 같다면 포함되어 있는 전하량이 DQ로 같을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전하의 부호도 플러스겠죠. 그래서 이 부분만 생각한다면 이 부분만에 의한 P점에서의 전기장 방향은 전하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일 겁니다. X축을 기준해서 C다만큼 위쪽에 있는 부분과 C다만큼 아래쪽에 있는 두 부분만 생각할 경우 두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전하량 DQ로 같고 두 부분으로부터 P점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R로 같죠. 이 말은 두 부분 각각에 의한 P점에서의 전기장 크기가 DE로 같을 거라는 걸 뜻합니다. 그럼 이 전기장 크기 DE는 어떻게 정하면 되냐면 구롱 상수 4파 이실론제곱분의 1에 DQ를 곱한 다음에 두 부분들로부터 P점까지의 거리 반지름 R 제곱으로 나눠버리면 됩니다. 근데 이 DQ는 기 D에서 포함되어 있는 전하량이죠. 그럼 이 DQ는 단위 길이당 전하량 람다에다가 길이 D에서 곱해버리면 됩니다. 이 각이 DC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길이 DS를 RDC다라고 쓸 수 있거든요. 여기서 반지름 하나 없애버리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화살표와 이 화살표의 길이가 각각 이 녀석입니다. X축을 기준해서 C다만큼 위쪽에 있는 부분과 C다만큼 아래쪽에 있는 두 부분만 생각할 경우 두 부분 각각에 의한 P점에서의 전기장이 XY 평행상에 놓여 있죠. 이 전기장을 XY 성분으로 분해하겠습니다. 이렇게 분해했을 때 이 두 녀석들이 X성분들이죠. Y성분, Y성분입니다. 이 각이 C다면 이 각 C다죠. 그리고 이 각이 C다면 이 각도 C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살표의 길이 DE 코사인 C다, 이 화살표의 길이 DE 사인 C다죠. 그리고 이 화살표의 길이 DE 코사인 C다, 이 화살표의 길이 DE 사인 C다입니다. 두 부분만 생각했을 때 두 부분만에 의한 전기장의 Y성분의 화살표의 길이 똑같습니다. DE 사인 C다로 같죠. 그렇지만 방향이 정반대거든요. 그래서 방향까지 생각해서 Y성분을 다 모아버리게 되면 상쇄돼서 없어져 버립니다. 반원은 X축을 기준해서 대칭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심점 P점에서 전기장의 Y성분들은 상쇄돼서 없어져 버리고 X성분만 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Y성분을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X성분 DE 코사인 C다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원을 길이가 D에서는 아주 작은 부분들로 나눴을 때 각 부분들에 의한 P점에서의 전기장의 X성분을 구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다 더해버리면 적분하면
반지름이 R인 반원의 플러스 Q 전하가 균일하게 분포할 경우 반원의 중심 P에서 전기장 정할 수 있습니다. D 대박있습니다. 전하가 균일하게 분포한다고 했습니다. 람다 상수입니다. 반지름 변하지 않죠. 변하지 않는 것들은 적분 기호 바깥으로 빼내겠습니다. 코사인 시타를 시타에서 적분하게 되면 사인 시타 되거든요. 그리고 단위 길이당 전하량 람다를 파이 R분의 Q로 바꾸겠습니다. 여기서 2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되거든요. 반지름이 R인 반원의 플러스 Q 전하가 균일하게 분포할 경우 반원의 중심 P에서 전기장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고 전기장 크기는 이렇게 됩니다. 이 녀석을 약간 조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반지름이 R인 반원의 플러스 Q 전하가 균일하게 분포한다고 했었는데 전하들이 모여서 플러스 Q인 점전하가 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점전하로부터 R만큼 떨어져 있는 P점에서의 전기장이 이렇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 이 녀석이 있습니다. 점전하에 의한 전기장이죠. 그래서 점전하에 의한 P점에서의 전기장과 반지름이 R인 반원의 플러스 Q 전하가 균일하게 분포할 경우 P점에서의 전기장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점전하에 의한 전기장이 이 녀석에 비해서 1.57배입니다. 더 큽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반원의 여기 있는 전하와 여기 있는 전하를 생각할 경우 여기 있는 전하가 P점에 만드는 전기장 방향 이 방향이죠. 여기 있는 전하가 P점에 만드는 전기장 방향 이 방향이거든요. 방향은 정반대인데 크기는 같습니다. 상태에서 없어져 버립니다. 이 부분과 이 부분에 있는 전하는 반원의 중심의 전기장을 정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역할을 못합니다. 전하는 있긴 있지만 아무 역할을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점전하에 의한 전기장에 비해서 이 녀석이 더 작습니다.